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소문당 학영서재 박하경 작가입니다. 지구의 기온이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실력이 세계 5위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예측에 따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22년 37회 경기 여성기회전에서 시부문 입상한 원령 이순옥 시인의 하루치 행복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리어카의 폐지를 줍는 등 굽어 땅만 쳐다보며 리어카를 끄시는 할아버지를 통해 이 나라의 빈곤한 노인 생활을 그려낸 시예요. 더불어 2022년 8월 출간된 강주 문인협회 이영숙 소설가님의 소설집 별천지에서 이미 당성 경력이 있는 야속한 팔찌를 들려드립니다. 이영숙 소설가님의 소설집 별천지는 20편의 짧은 소설로 묶였는데요. 선선한 웃음으로 아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무겁지 않고 감동이 훈훈한 이야기 중에 야속한 팔찌 들려드릴게요. 야속한 팔찌, 소설가 이영숙. 며칠 전 아들이 딸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 예약을 부탁한 모양이다. 딸은 정형외과 예약을 9시로 했다고 한다. 아들 진료를 받고 백화점 쇼핑하고 하나로 마트에 들릴 생각이다. 나는 외출복을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있을 때 딸아이가 팔찌랑 반지를 주며 재촉한다. 나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외투를 입었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딸은 다급하게 말한다. 우리 가족은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인 정형외과에 도착했다. 의사 선생님은 무릎에 염증이 있다고 약 처방을 해주었다. 백화점에서 티를 입어보려고 손목을 보니 팔찌가 사라지고 없었다. 놀란 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다. 팔찌는 보이지 않았다. 현기증이 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몇 년 전 전립선암 수술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다. 남편은 직장을 나가면서 고맙다고 비상금으로 해준 팔찌다. 그 팔찌를 잃어버린 것이다. 딸아이가 백화점 안내 직원에게 분실한 팔찌 디자인을 설명하고 방송을 부탁했다. 금방 방송이 우렁차게 백화점 안에 울려 퍼졌지만 허사였다. 우리 가족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그 팔찌는 엄마하고 인연이 거기까지네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들이 말한다. 아 그래요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딸도 거둔다. 집에 도착한 나는 혹시나 집 어디에 있을 것 같아서 구석구석 찾아보았다. 팔찌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집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나에게 화를 내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 부하가 치밀었다. 잃어버린 내 마음을 당신이 알기나 해? 나는 소리치며 싸움을 걸었다. 팔찌를 잃어버려서 큰소리 친 게 아니야. 팔찌가 흘러내리는 줄도 몰랐다는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서글퍼져서 화가 났어. 버럭해서 미안해 여보. 남편이 말했다. 여보, 그때 생각나? 외식한다고 남한산성에 갔었지. 아들이 보이지 않아 놀란 적 생각나지? 아들이 엄마를 부르면서 좁은 길목으로 뒤뚱거리고 걸어가고 있었지. 내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오니까 아들이 손에 긴 줄을 갖고 있었어. 당신과 나는 술 한 잔씩 해서 그랬는지 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지. 집에 도착해서 보니 목걸이였잖아. 설마 진짜 금일까? 다음날 금은방 갔더니 18개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그때 목걸이를 주어서 좋아했지. 그 목걸이 잃어버린 사람도 지금 당신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오늘 당신 팔찌를 주운 사람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게. 남편은 내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다. 남편은 애들을 서재로 부르며 들어간다. 나는 그때 잃어버린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몇십 년이 지나서 내가 팔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생각하게 되었다. 엄마,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세요? 아들과 딸이 웃으며 내 곁으로 온다. 뒤따라 남편도 미소를 머금고 다가온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아이들과 어버이날 선물로 목걸이를 해주기로 했어. 나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오래전에 남편이 생일 선물로 해준 목걸이를 꺼내와 만지작거렸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가족들과 알콩달콩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끼는 느낌표는 누구나의 공통 분모가 아닐까요? 폐지 죽는 할아버지도 그 느낌표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폐지를 주우실 테지요. 원령 이순옥 시인의 하루치의 행복 들려드립니다. 하루치의 행복. 원령 이순옥. 종이집 한 채가 내 거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느릿느릿 신호도 무시하고 건너고 있네요. 피곤함이 달팽이처럼 무거운 퇴근길에 느닷없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모두 순례가 지나가기만 숨죽여 기다립니다. 삶은 소리 없는 전쟁터라지만 등에 진 짐이 버거워 꺾여버린 허리, 땅만 보고 가기에 신호등의 의미를 비켜가네요. 저 폐지를 가득 채워 담은 노인의 등에 달팽이 집으로 실려가는 리어카를 보면서 터무니없이 크게 보이는 내 자동차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저녁입니다. 답은 알 수 없지만 메아리처럼 남은 가슴 속 의문이 무겁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깊은 눈 항아리, 그곳에 깊게 팬 삶의 일항, 분노, 좌절, 희망이 깊은 눈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뜩이는 걸 마주했지만 이젠 고요로 다듬어진 눈빛입니다. 가족에 대해 책임져야 할 오래된 습관 같은 믿음이 낡은 리어카에 가득 실려 있어요. 입가에 스민 미소의 온도, 1도 높아진 걸 자각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밤 저분의 미소를 이해했어요. 마주치는 등 굽음이, 땅만 내려볼 수밖에 없는 허리 꺾임이 볼 때마다 색깔도 모양도 같아 보였지만 오늘 그 한 조각이 내 안에 들어와 문이 열고 리어카에서 빛을 뿜고 있는 등대를 보여주네요. 리어카에 폐지가 가득 실리면 정지되었던 시간이 흐릅니다. 환한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갑니다.